한강 채식주의자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나의 기억 해체, 분리, 조합, 흐리기 작업 내용이다. 잠을 5분도 지속하지 못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인간의 뇌는 망가지기 시작, 제멋대로 군다. 멘탈이 온전하게 지탱할 수가 없다. 채식주의자임을 선언하면서 냉장고의 모든 고기 종류, 계란, 우유까지 단절하는 여자의 과감한 행동에서 신체적 건강의 위험적 신호보다 먼저 감지되는 것이 불면의 위험이었다. 불면을 초래한 모든 원인들이 난리를 쳐도 적어도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은 3일 무수면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안정시키며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내가 잠을 잔다고 해서 상대방이 잠 감소, 소멸이 상대방의 과민이나 노력 부족에 기인하든 안 하든 사소한 일로 치부하기엔 잠은 건강의 필수 요소이다. 그는 아내의 평안을 살필 줄을 모르며 보살핌을 주던 평범한 아내가 점점 비평범해져 가면서 터져 나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남의 편인 남자다. 그는 아내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하소연을 들어줄 인간적 공감 능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 인격적 미성숙한 비어른 같다. 결혼 울타리가 쳐진 후 이 남자는 내 여자의 수시 조공을 받으며 안락한 태평성대를 누리는 황제의 인격을 드러낸다. 마주보고 같이 밥도 먹고 시시덕거리며 사소한 말도 하며 어깃장도 놓기도 하고 밀당 힘겨루기도 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게 함께 산다는 일상생활이랄 수 있는데 이 부부의 삶은 일방적 지시와 명령 순종이 대세고 정이 소멸한 고요한 사막이다. 열정 없는 미지근한 연애로 결혼하였다고 하여 단절되고 소외된 채 따로따로 겉도는 각자의 몸이 건조한 삶은 가족 공동체란 유대감이 소멸한 껍데기들이 공존일할 수 없는 의식 없는 로봇의 무대 퇴장이다. 도축장의 비릿한 고기 덩어리들이 피를 뚝뚝 흘리며 피 웅덩이를 만들며 나는 그 안에 나를 보며 전율한다. 너무 많은 고기를 먹어서 그래. 무서워하는 눈이 아니라 희번뜩거리는 내 눈에 내가 놀라고 무서운 것이다. 무탈한 생활을 잘 해나가는 남편 소성공이는 생의 소중함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 없는 껍데기적 삶을 사는 불안에 흔들리는 자이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보통의 삶이 무너지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 같은 보통의 남편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하소연이 짙게 풍기며 함께 할 수 없는 병리적 이별을 암시한다. 싸늘한 정신병원의 이혼 결말을 예고한다. 대화 절벽은 고통을 배가하며 불신의 불안을 더욱 조장한다. 자신은 멀쩡한 보통의 정신세계로 음식 골고루 잘 먹고 잠 잘 자고 열심히 일하는데 비교하면 그에게 그녀의 행위는 집에서 편안히 먹고 놀면서 가져온 돈으로 성깔 부리는 싸가지 없는 히스테릭 발작, 사기적 부부관계 도피극일 수도 있다. 단 하나 이상한 것은 전부터 갑갑하다며 노브라를 고수한 점이다. 젖꼭지가 툭 내밀어 나와서 남복이 민망해서리 뭐라고 하면 후크라도 풀어버렸는데 그게 첫 이상 신호였나 보다 한다. 원래부터 이다지도 가슴이 답답한 속 좁은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한 남자의 소통 부재 엔딩이기도 하다. 서로를 살피는 촉수를 뻗지 않는 자들 사이는 남편과 내 편이라는 긴강이 흐르는 간격이 이별과 저별 사이 같기도 하다. 아내의 불면의 나날과 극도의 아픔 속 나날이 여유어 가는데 즉 환자가 되어 가는데도 자신의 욕구를 먼저 해결하는 성적 잔인성도 엿보인다. 쇄골이 드러나고 종군 위안부 같은 얼굴이라도 무대뽀로 사정하는 남편의 폭거는 부부 이름 하에 정당해지고 뻔뻔해진다.
그녀의 모든 지방 단백세포가 다 빠져나가며 뻐마디가 앙상한 나무까지 같다. 그녀의 유두는 납작한 풍선 위에 두 콩방울이다. 그녀는 그녀의 가슴을 바라보며 안도한다. 내 착한 가슴은 전혀 남을 해칠 것 같지 않은 것이다. 다른 육체 부분들은 점점 날카로워지며 흉기가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함에 맞서기 위해 그녀는 채식으로 그 포식자의 씨앗에 영향을 안 주기로 결단한 것이다. 들큼한 피맛을 본 자아가 숨어있어 자꾸 나오려고 한다. 그녀의 가슴은 그놈을 압박하기 위해 힘을 준다. 명치에 가득한 압박감. 그래서 점점 숨쉬기 힘들다. 오직 숨쉬기 위해 그녀는 상의를 벗는다.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해를 구걸하지도 않는 해인은 가족 모임에서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의 과격한 육식 먹이기 고문 작전에 저항하다 결국 자신의 육식 종언 결단을 과도를 높이 들어 자신의 손목을 휘끄어 피를 분수처럼 뿌린다. 왕실에서 독약을 하사하면 독약 마시기를 거부하는 자를 시녀가 두 팔을 잡고 상궁이 입을 비틀어 억지로 약을 퍼붓는 장면과 일치한다. 부녀 혈연 내에도 무지막지한 폭력이 일상처럼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깊은 아픔은 어릴 적 키웠던 흰둥이 개가 소녀의 종아리를 물어버린 사건으로 뿌리가 내려졌다. V 뉴 오토바이 대고문 치사 육잔치 사건으로 파고들며 당신 난 그 고기탕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라는 일시적 안도감과 죽어가던 개의 피터진 두 눈과 개털을 짖던 연기와 누린내들이 각인되었다. 알게 모르게 각인된 잔인성은 꿈으로 저장되어 유랑하다 주어와 객체가 혼돈되어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눈알 내장을 꺼내고 생고기를 맛보며 포식자와 피포식자를 왔다 갔다 한다. 아버지 높은 벽에 저항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는 좌절된 자아와 무저항의 반응으로 자신을 본능적으로 지키면서 자라지만 그 과정에서 억압된 눌린 자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하나씩 돌출되어 꿈으로 현실 세계로 나타난다. 마침내 포식자가 되어 소나기에 꼭 찐 새의 피맛을 보며 흥분한다. 자아 인격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채식을 하는 것에 숭고하고도 고결한 철학, 생명 중시, 환경 보호의 색을 입힐 수도 있고 개인이 겪은 육식이 주는 포악함의 넌더리가 나서 육식을 거부하기도 한다. 어찌하든 먹는 것에 대한 개인이 선택과 실천 의지가 아닌가. 밥과 채소, 과일로 소식하며 삐쩍 말라가는 현실의 나와 내 아래 육식이 주는 생명 경시, 나, 우월, 초인이 깨어나 사냥감을 찾아 송곳니를 번뜩인다. 채식주의자인 동시에 육식주의자, 양자의 자유이동 속에서 다른 존재들이 자각하며 깨어난다. 나는 궁금하다. 나는 피맛을 즐기는 자인지 피맛을 피하는 자인지 둘 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돈의 자인지 나는 피를 보는 것을 두려워 피하는 자이지만 바퀴벌레는 잡아 죽이는 아지마 깡단은 있다. 그 피는 인간의 헤모글로빈이 없고 헤모림프가 산소를 운반해서 붉은색이 아닌 무색 역렬한 색이라 한다. 죽인 후 터져나온 허연 거시기한 피와 내장을 보아도 난 별 감정적 고통을 느낄 새 없이 얼른 집어서 변기에 버려 물을 내린다. 살충 후 증거 인멸해도 난 당당하다. 한 생명체를 없앴는데 그 때문에 정서적 고통, 불안 등은 초기엔 있었는데 열심히 학습한 덕분에 이 나이엔 전혀 없다. 마치 모기를 쳐 죽이는 것과 같다.
모기 생명과 고등 척추 동물의 생명을 동급에 놓지는 못하면서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평등의 이치인 양 하기도 하다. 따라서 채식이 고상한 사상은 내게 맞지는 않고 구태여 살기 위해서 내 주위의 음식을 감사히 섭취하며 몸보신하는 수준이다. 체와 육이 혼용 보신탕이 날마다 나의 주식이다. 바퀴벌레는 어떠한가? 내가 죽이러 파리채를 휘두르면 맞으면서도 계속하여 도망치는 자극 회피 반응을 보이나 신체 절단에 대한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한다. 감정적 고통을 느끼는 데는 사회적 유대와 고도히 발달된 신경망이 필요하다.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생명체는 고통을 당해도 구원받기 어려워지는가? 식물은 감정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에 내가 식물의 피, 수액을 흘리며 아삭아삭 식감을 느끼며 맛있다고 씹고 삼키며 고통을 연상하지 않고 웃으며 먹어도 되고 먹은 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존재인지 채식주의자들의 사고에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러니 난 채식을 좋아하지만 무슨 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나는 무수한 낯질 칼질을 수없이 해대면서 식물을 사정없이 베어버리는 칼잡이다. 그 칼질이 잘못되어 내 발등을 무수히 찍으며 피를 흘려도 천으로 동을 메고 다시 전선에 가고 칼을 써왔다. 어떤 날은 분수 같은 독약을 뿌리며 살충하고 살식한다. 즉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잔인한 포식자여 약탈자다. 이 삶의 방식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부디 좀 더 선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고는 싶은 것이다. 인간과 비인간들이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좀 더 높은 이상의 포식자임에도 이끌린다. 봄이 되면 썩은 식물 시체들 아래에서 새순이 옹기종기 움트는 걸 안다. 삼라만상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생명을 잉태함은 알기에 나도 때가 오면 모가지 잘리는 일은 피하며 편안히 썩고자 한다. 이 책 덕분에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시장에서 특히 문어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 무척주 동물에서 가장 고등한 뇌지능과 팔찌, 뉴런을 가진 분이신데 머리절단, 사지절단 도살될 때 어떤 기분, 정신적 고통을 느끼시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덜 고통스러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다. 나는 더 이상 장난칠 줄 알고 교감할 줄 아는 문어를 먹을 수는 없다. 나의 문어 육식 종은 선어무